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힌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라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닉네임만 봐서는 여성분일 네. 줄 알았는데 건장한 아버님이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라힌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38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영환이라 그러죠? 예.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지금 진행형이라서, 아직, 네. 네, 제가 어떻게 결말을 못 짓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장집을 갔다 와서 제가 좀, 그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 좀 이런 이상한 말을 좀 듣고 와서 제가. 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요? 네네, 그쵸. 일단은 어릴 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라히죠! 일단 저는 어렸을 때 8살 때까지 기억이 없어요. 없는데 제 어머니한테 그래서 여쭤봤죠. 어렸을 때 내가 기억이 별로 없다.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너는 좀 힘들게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있었고, 그 당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 산소호흡기까지 띄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뗐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시작부터 고비가 있으셨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쭉 살다가 8살 때까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제가 7살, 8살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제 연가를 본 게, 자,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저는 그 경남 마산에서 조금 깊이 들어간 시골 쪽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집이랑 불과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거리에서, 그러니까 외가댁이랑 네. 저희 집이랑 한 걸어서 40분, 경운기로 한 20분? 오래 걸리네. 그런, 그리고 채 10가구가 안 돼요. 할머니 집이랑 저희 집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새벽에 이제 할머니 저 쉬가 너무 마려워요. 이래서 할머니가 빨리 갔다 와라. 저는 어린 마음에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할머니 집 구조가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 방에서 자고 있었고, 이제 새벽 한 2시, 3시쯤 대청마루로 나와서 화장실이 푸세식 아시죠? 알죠. 예. 네, 거기가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도 없고 등도 없고. 이래서 이제 저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네. 걸음을 모아두는 곳에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등골이 좀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곁눈질로 이렇게 싹 봤더니 흔히 말하는 처녀 귀신이죠. 하얀 소복에 머리가 엄청 긴데 제 뒤로 창고 쪽에서 대문 쪽으로 한 시속 5km? 걸어가는 곳 아니에요. 그냥 살짝 떠서 쑥 지나가는 느낌? 소름 끼쳐. 예.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곁눈질로 계속 봤죠. 예. 보다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 등 뒤로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왼쪽으로 다시 곁눈질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볼일 보다가 끊겼어요. 눈은 계속 제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180도로 돌아가면서. 근데 몸은 정면을 보고 있어요. 대문 쪽으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할머니 이러면서 이제 뛰어 들어갔죠. 근데 할머니가 네가 헛것을 봐서 그렇다. 시골에는 헛것이 많다. 그러고 이제 저를 재웠어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1학년이니까. 이제 학교를 가서 그때 제가 1학년에 반이 6명밖에 없었어요. 워낙 시골이라. 근데 학교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길래 너무 귀엽다 하면서 이제 쓰담쓰담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뒤에서 너 뭐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동물령이라 그러죠. 강아지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친구들이 그때부터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고양이를 봐도 개를 봐도 만지면 안 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좀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대낮에 제가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갔는데 할머니 집 그 지도를 보시면 쪽방이라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밭을 일구러 나가셨고 어머니 아버지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약도를 보시면 쪽방에 조그맣게 이게 문이에요. 사각형이. 그걸 여름이라 더워서 열고 이제 제가 화장실 쪽을 보고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어이구, 상황이 또, 예. 네,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뭔가 그 화장실 쪽이 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그 쉽게 말하면 슬렌더맨이라고 하죠. 그게 너무 크니까 머리가 이게 구겨서 이렇게 비집고 나오듯이 닭장에 손을 얹고 비집고 나오듯이 나오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무서워서 냅다 밭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나 오면 안 될 게 보여 이러니까 할머니가 시골에는 헛것이 많다고 아, 예. 그런 거는 봐도 못 본 척 안 봐도 못 본 척 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셨어요. 아, 이해는 되는데, 그죠? 네네. 근데 저는 너무 어린 나이니까 그렇죠. 일단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머니 말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어렸을 때는 진짜 사람이랑 영가가 구분이 안 됐어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예. 그리고 도깨비불도 엄청 많이 봤고요. 저 도깨비불 때문에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네. 그 대청마루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이게 이제 무릎까지 올라오는 담장이에요. 네. 근데 저희 할머니 집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큰 저수지가 보이거든요. 저녁에 너무 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얼음 있는 데까지는 못 가고 거기 앞에서 볼일을 봐야겠다 하고 보고 있는데 파란색 불빛이 한 5개가 막 돌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에 홀렸는지 모르고 그러는데 한 걸음 앞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돌담에 발을 딱 올렸는데 할머니가 등짝을 착 끼면서 이놈식 뭐 하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1m 한 50 정도 되는 그냥 담벼락이에요. 애가 떨어지면 다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는 다 돌자갈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죽을 뻔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크게 됩니다. 예.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때는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아, 네. 이제 시골은 네네. 아니군요. 네, 시골은 아니고 서울 좀 그쪽인데 하루는 이제 친구랑 방에서 놀고 있는데 벽에서 갑자기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 2명이 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섬뜩해가지고 저는 이제 친구랑 노는 척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친구랑 당연히 노는 척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 옆으로 쓱 지나가다가 갑자기 한 명의 영가가 고개를 돌리더니 제 귀에 대고 야, 너 나 보이잖아. 왜 못 보는 척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그러고 또 가요, 그냥? 네, 그러고 가요. 오.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얼었죠. 나 이거 못 보는 척 했는데 알까지 거네?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좀 못 볼 걸 많이 봤어요. 시덥지 않게. 예. 근데 괴롭히진 않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다거나 네. 괴롭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참 물오를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네. 친구들끼리 막 쏙닥쏙닥 거리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야, 너는 혹시 명동가? 제가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오늘 가지 마.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나온 거예요. 제 입에서. 예. 친구가 야, 너 나 명동 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 너한테 말한 적 없는데? 아니야. 그냥 가지 마. 근데 그날 친구가 안 갔는데 예. 그날 버스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그 친구가 타고 갈 버스였고 예. 그렇게 한 2-3번 정도 친구들한테 저도 모르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럼 친구가 뭐래요, 그러고 나서? 또 귀신 보냐? 뭐 이런 느낌? 무당이야? 선무당이야? 뭐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가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선무당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있죠. 근데 저한테는 장난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이 말이 너는 무당될 팔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는 네. 이제 뭐 새해나 뭐 추수하기 전에 잔치처럼 구슬하잖아요. 아, 근데 무당이 저는 항상 가라 그랬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저한테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도 먹지 말래요. 어리니까 나도 너무 먹고 싶은데 예.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시덥지 않게 받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주변에서 예. 제가 그 주워든 말로 미용을 하면 가위나 칼 잡는 일을 하면 그런 거를 조금 안 볼 수 있다 이런 아. 소리들 많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뭐 푼다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그래서 제가 미용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미용을 시작하면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미용실을 일할 때가 아니고 이제 예. 학원을 다니면서 그 흔히 민두라 그러는 가발 있죠? 예. 그러니까 마네킹 머리만 있는 거 그거를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미용하는 사람들은 민두가 좀 많아요. 네. 사이즈별로. 그래서 제가 장롱 위에 3개를 올려놓고 탔어요. 자다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깼는데 민두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4개를 올려놨었나? 뭐지? 하고 다시 잤어요. 깨니까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많이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예. 왔다 갔나 보다. 그냥 이렇게 시덥지 않게 넘기게 되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귀신이랑 놀아준 적이 있어요. 어머, 어떡해요? 이제 대학교 때 잠을 자는데 발밑에서 뭐가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제 발을 들었다 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예, 보니까는 한 7살, 8살 되는 꼬마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별로 안 무서우니까 저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그런 적도 없고 가위도 눌린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래서 꼬마야 너 왜 거기 있니? 엄마가 안 계시니? 엄마 어디 가셨어?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근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심심해? 놀고 싶어? 이러니까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삼촌 다리 잡고 아까처럼 놀아 삼촌 그냥 잘게 이러고 그냥 잤어요. 예. 근데 제가 꿈을 꿨어요. 저는 원래 꿈을 잘 안 꾸거든요. 1년에 한 2-3번밖에 안 꾸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여자분이 인사를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아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 추측으로는 네. 어머니가 와서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제 안쓰럽고 하니까. 네, 근데 그 뒤에가 산이고 공동묘지가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데려간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네.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차츰차츰 흐려지더라고요. 네. 그 뚜렷했던 영가의 모습들이 차츰차츰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냥 검은스름한 안개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영가를 보기 전에 이명이 온다, 현드통이 온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무런 그런 과정이 없었구나. 네,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아, 잔병치레도 너무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요즘 따라 너무 가슴도 답답하고 잡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이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 너는 영양탄과 점집은 절대 가지 말아라.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제가 요즘 안 풀려서 이제 점집을 가게 됩니다. 그게 저번 달 말이었어요. 아, 예. 이제 예약을 하고 들어가서 저를 딱 보자마자 한숨을 쉬시더니 아휴 가영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노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시는구나. 하고 제가 왜 그게 보이세요? 저도 빵집을 가기 전까지 이런 건 잘 안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누 이러면서 계속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제 남들한테는 얘기 못한 제 소개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들한테 잘 얘기 못하는 제 성격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줄줄이 막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위에 4분이 계신데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신 테스트 같은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뭔 테스트 이런 것도 뭐 테스트를 받아요? 이러더니 신 테스트를 받아야 될 것 같대요. 예, 내림을. 네네네.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런 걸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사고 당한 것들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8살 때까지 그 과정을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저는 어머니한테 자세히 들었죠. 그거에 좀 한 70-80%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신 것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알려줄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희 외가 쪽에도 신줄이 있어. 그런데 너희 친가 쪽에도 신줄이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외가 쪽에는 신줄이 있는 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 뒤에 동자, 동녀, 선녀, 할머니, 할아버지 이미 다 와 계신데요. 다 오셨다, 진짜. 그리고 저는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원래 태어나지 않을 팔자야. 그런데 힘들게 태어났어.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너 위로 형제 둘이 있었지. 이러니까는 네, 누나랑 형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갔어. 네, 어떻게 아세요? 왜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두 분까지 오셨나? 아니요, 보인대요. 그게. 아, 예. 이미 돌아가셨는데 보인대요. 너무 놀라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돈 벌라고 수작하나? 근데 너무 잘 맞춰. 그러긴. 근데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처음 간 거고. 있어야 돼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더니 너는 박수 쪽은 아니고 법사 쪽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칠성줄이라고 하죠. 그 정도의 급을 잡고 태어났대요.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태어났는데 그 칠성줄 급을 잡고 태어났대요. 아, 네. 그리고 만신급은 아니지만 천신급이래요. 저보고. 아니 나는 그런 쪽도 모르고 이 무속 쪽은 아예 젬병이라서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너희 외가 쪽이 엄청 신발이 좋았어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외가 쪽은 제가 그 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무속업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친가는 어렸을 때 보면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분명히 천주교를 믿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천주교를 믿고 계시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여쭤봤죠. 네. 그러니까 종교랑은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천주교는 무슨 천주교야. 너네 친할머니 절 보이면 절로 가고 뭐 교회 보이면 교회 가서 빌고 성당 보이면 성당 가서 빌고 다 빌었어 이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좀 그런 경우 있죠. 좋다는 네. 곳에 가서. 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엄청난 불자시네, 법력이 높으셨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따라 절도 많이 가고 그리고 저 몰래 새벽에 장독대 물 떠놓고 비시는 것도 풀려요 제가. 아, 보셨구나. 네, 근데 안지를 모신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왔죠 일단은. 나와서 저기 신내림을 받으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다가? 의구심이 들잖아요. 한 곳을 더 갔습니다. 네. 정말 이제 수소문을 해서 좀 잘 본다는,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근데 좀 잘 본다는 쪽을 찾아서 예약을 하고 갔어요. 네. 이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방울과 부채를 옆에 내려놓고 염주를 목에 2바퀴를 거시더라고요. 염주. 예. 네, 그 긴 염주 있잖아요. 아, 알죠. 네네. 그걸 갑자기 목에 2바퀴를 거시더니 만지작 거리시는 거예요. 너네 집에 부처님 모시는 분 계시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고 제가 어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근데 제가 20살 때 좀 이런 법적인 이 가족들 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네. 스님이 되시더라고요. 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당직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네네. 지금 이미 다 왔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쳤고, 중간중간 돈으로도 쳤고, 인간으로도 쳤어. 근데 작년부터 시작됐어. 마흔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몸으로 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올해 초에 원인 불명인 상태로 말이 안 나와서 한 5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고 이런 것도 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래요, 마흔까지.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말하다가 조금씩 갈라지죠, 목소리가. 아, 그러네요. 예. 아직도 그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아, 이게 그냥 목이 잠겨서 나오는 그 새소리가 아니라. 네, 아니에요. 그때부터 1월 초에 제가 입원을 했는데, 예. 5일 동안 말이 안 나오다가 조금씩 말이 나오고, 항생제도 닌겔 2-3개 달고, 매일 약 먹고, 그래서 아이고. 조금 염증 수치 좀 깔아앉히고, 병명이 모르겠대요. 네. 왜 그런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아니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분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너네 엄마 아버지가 왜 이혼하셨는지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모르죠. 근데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좋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야, 신과 외가 신들이 너무 세서 서로 이기겠다고 싸우다가 찢어놓은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갈라놨구나. 예, 신들은 그 꼴을 못 본대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친가 쪽에도 그런 신출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런 데 가보니까. 예. 그래서 아니 내가 이 나이 먹고 갑자기 신내림? 아니 그럴 거면은 결혼하기 전에 애들 낳기 전에 혼자 있을 때 좀 오시든가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신내림을 받아도 결혼할 사람 다 안 돼요. 젊었을 때. 네. 그리고 일단은 테스트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가리는 거. 일단은 먼저 굿을 시작할 때 이제 잡기를 다 물러내야 된대요. 근데 저한테 해야 되나? 테스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갈팡질팡할 거래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래요? 이러니까 허주 잡기를 보내는데 가기 싫으니까 제 정신을 우락가락하게 만들 거예요. 빙의는 아니고 서 있는 허주 잡신들이 옆에서 이런 식으로 네. 할 거래요. 가기 싫으니까 어쨌든 걔네는 가면은 성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가서도 벌 그러니까는 받을 거고. 그러니까 저를 되게 갈팡질팡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나면 조상을 부른대요. 네. 근데 두 번째 점을 봤던 그분이 아니 제가 처음부터 봤는데 뒤에 좀 꺼먹고 쭉 늘어진 게 한 분이 따라 들어오시더라. 제가 보기엔 허주 잡신은 아니고 조상 같은데 빨리 좀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상을 불러서 넋을 드리고 이제 옷을 한 벌씩 해서 성불을 시킨대요. 그 다음에 신장대를 잡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과정이죠. 예. 네, 과정이. 거기서 만약에 정말 왔다 하면은 바로 내림굿으로 돌린대요. 오. 이렇게 진행이 된대요. 예. 그 두 군데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정은 비슷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속으로 아니 인생 3세판인데 한 번 더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좋긴 하죠. 예. 네, 근데 갑자기 인생 3세판인데 한 번은 더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그러더니 가보세요 그럼. 가보세요. 어차피 똑같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제 저는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가물이 좀 있으면 사업으로 푼다 이런 직업으로 풀어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많더라. 안 된대. 신밖에 안 보인대요. 예. 이미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쳤고 사람으로 쳤고 돈으로 쳤고 근데 저는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지금까지 그걸 반복해왔고 저는 뒤에서 신호는 계속 주는데 네.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40까지가 마지막이래요. 정말 시게 들어올 거라고 조심하시라고. 네. 그러더니 저보고 우리 라이 씨는 저기 장례식장 이런데 직계 아니면 가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왜요? 이러니까 가물급이 너무 세서 앞에는 조상분들이 서 계시고 뒤에는 동자, 동녀, 선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서 계시고 워낙 기운이 세니까는 저한테 해코지는 못하는데 따라다닌대요. 한마디로 피리 부는 사나이 있죠? 붙여 다니는구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다닌대요. 예. 계속 줄줄이 막 기찻길처럼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해코지는 못한대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다 그럼 애들을 건드린대요. 그럴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못 믿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피해갈 방법은 없나요? 이러니까는 한숨을 쉬면서 그럼 제가 타로를 봐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타로? 예. 근데 흔히 이제 타로집 가서 보는 타로 카드랑은 좀 틀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무속인 분들이 쓰는 타로 카드가 따로 있나 봐요, 좀. 그거 알긴 알아요. 요즘에 나온 거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속 타로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림식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쫙 펼치더니 이제 신을 생각하면서 3장을 뽑으래요. 3장을 뽑아서 이제 깠더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뭔 그림인지 딱 알겠어요. 네.
자, 염라대왕 나왔고요. 천신 나오셨고요. 장군님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다시 섞어요. 그러더니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3장을 뽑으래요. 뽑았어요. 첫 번째 카드가 동자였고요. 두 번째 카드가 선녀였고요. 세 번째 카드가 도깨비더라고요. 그리고 또 섞더니 한 번만 더 뽑아봅시다. 정말 간절하게 제가 신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3장을 뽑으래요. 3세판이니까. 네, 또 뽑았어요. 이번에도 염라대왕 나오셨고요. 엄마, 예. 선녀 나오셨고요. 만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다 신카드로 이루어진 카드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렇죠. 갑자기 뒤집더니 카드를 다 펼치는 거예요. 신카드는 3분의 1도 안 돼요. 신을 의미하는 카드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우와.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전 더 놀라면서 어이가 없으면서 장난인가? 이게 뭐지? 같이 웃었어요. 그 무속인 분이랑. 그러면서 정 못 믿으겠으면 제가 공책을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전보시로 오는 분들 필기를 다 해놓으시더라고요. 와, 예. 그러더니 그걸 원래 잘 안 보여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보여주면 안 돼요. 옆에는 노트가 엄청 쌓여 있고요. 자기가 제 이름, 뭐 생년월일, 근데 가로치고 진가물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쭉 보시래요. 그냥 다른 손님들 거 보래요. 신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만 오로지 신 얘기로 시작해서 신 얘기로 끝났어요. 예. 근데 그거는 첫 번째 당집도 그렇게 끝났어요. 신 얘기로 시작해서 신 얘기로 끝났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꿈에서라도 좀 알려주셔라. 네. 이렇게 제가 아니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나한테 언지라도 줘라. 이렇게 말을 드렸어요. 네. 그러더니 이제 법당을 나가기 전에 저보고 삼배를 좀 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삼배를 하는데 옆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빌면서 제발 꿈에라도 나타나서 언지라도 주세요 이러면서 비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분이 뭔가 탁 촉이 왔는지 늦으면 이틀, 길면 일주일 안에 꿈을 꾸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년에 꿈을 그렇게 많이 안 꿔요. 365일 중에 많이 꾸면 5번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머리 징징 싸매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라이씨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둘 다 기운이 너무 세대요. 근데 아들보다는 딸을 커가는 과정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잤죠. 네. 근데 제가 그날 꿈을 꾼 거예요. 와, 그날 바로. 네. 그러니까 선명하지는 않고 화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진처럼 한 프레임. 제 기억엔 딱 3프레임이 생각나요. 엄청 큰 불상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불상이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점점 클로즈업 하듯이 얼굴이 점점 커지면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이 뭐였냐면 우리 평소에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상을 놓고 음식을 이제 깔잖아요. 그런 제단이 아닌 굿할 때 쓰는 3단으로 된 제단.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막 올려져 있고 과일 막 초 막 엄청 깔려 있고 아무튼 음식 엄청 풍성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그 제단이 딱 나왔고요. 세 번째 프레임이 멍석이라고 아세요? 알죠. 그 볏짚 말아서 크게 돗자리처럼 그 제단 앞에 그게 엄청 크게 깔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무릎을 꿇고 있었나 서 있었나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너무 의식을 해서 이런 꿈을 꿨나? 예. 한편으론 저는 아리까리한 거죠.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점집을 2번 가봤고 같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전혀 근데 한편으론 이게 정말인가? 근데 나는 싫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의식을 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나 하고 일단 출근을 해야겠다. 일단은 출근을 하자 하고 씻고 나왔어요. 갑자기 향냄새가 제 코를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절에서 맡는 엄청 진한 향냄새가 5초간 제 코를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야
와이프야, 향 냄새 안 났어? 제가 물어봤어요. 대불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출근이나 해. 이러더라고요. 예. 아니, 이거 나 너무 이상해. 향 냄새 맡았다니까?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제일 꼭대기층이에요. 밑에 집 지금 한 5, 6년 살았는데 향 냄새를 그 전에 맡았거나 밑에 집에서 향을 피웠다고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밑에서 향을 피워서 문을 열어놨다면 계속 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집 예를 들어 화장실 앞에서 나고 안방에서도 나고 향 냄새가 배일 거 아니에요. 근데 5초 뒤에 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본인만 맡았으니까 또.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끝났어요. 아,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네. 상황까지 온 거군요, 네네. 과거부터. 그리고 엄청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당집도 일단은 좀 픽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엄마, 나 사실은 엄마가 가지 말라는데 난 갔다 왔다. 근데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 게 이것 때문이고, 그리고 그 두 분 다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좀 빌며 살아가는 팔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네. 그리고 어머니는 비구니가 될 팔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 엄마는 원래 비구니 팔자래. 근데 결혼을 해서 친가 외가에 신이 싸우다가 갈라놓은 거래.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너 낳기 전부터 할머니랑 절에 많이 다녔어. 너 낳고도 절에 많이 다녔어. 근데 그 절에 법력이 엄청 높으신 주지스님이 항상 나를 보면 넌 비구니 될 팔자인데 왜 그러고 있냐, 항상 이 말씀을 하셨대요. 비구니 될 팔자가 결혼은 왜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서로 알고 계셨을 거고 그렇게 헤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저만 건들면 무시하면서 좀 살아가겠는데, 네. 아이들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좀 많이 어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를 정말 많이 따르거든요, 엄마보다는. 네. 그리고 그 무속인분 두 분이 그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누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이 너무 많은 팔자래요. 근데 그 아들, 딸이 그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한테 엄청 매달리면서 둘 다 지금 그러거든요. 네. 엄마보단 저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더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저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오면서 네. 저도 굉장히 많은 사연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시고 함축을 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지금 제가 말을 안 한 것도 엄청 많아요. 그쵸. 엄청 예를 많다 들어, 느껴져요. 유체 일탈도 했었고 몇 번. 제가 저를 자는 모습을 보고 있기도 했고. 네. 귀신 보신 것도 얘기 안 하신 것도 많으실 거고. 네, 그리고 꿈에서 꿈을 꾸고, 꿈에서 또 꿈을 꾸고, 네. 깼는데 또 꿈이고, 이런 것도 많았고요. 근데 저는 사실상 이럴 때일수록 라인님 무조건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저도 지금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바로서야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를 잘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 군데만 더 갔다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흐려지면서 점점 검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연기처럼. 맞죠. 귀신들이 선명해지고 있어요. 아, 점점. 네, 어제도 봤어요. 근데 라인님 그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한 귀신들 귀신의 그 힘이라는 것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이 좀 약한 귀신들이 좀 흐리게 보이는 거고 강한 귀신들이 현명하게 보인다,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무속인 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눈에 뚜렷하게 보여도 웬만한 귀신들은 널 못 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렸을 때는 제가 다 뚜렷했어요.
네네. 연기로 보이는 게 없었는데 저한테 뭐 그 느낌 있잖아요. 아, 쟤는 좀 약한데, 쟤는 좀 센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많이 네. 보다 보면 건들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선명히는 보이더라고요. 다. 저만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예. 뭐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귀신을 그렇게 선명하게 보시고 귀신도 말도 거는데 왜 해코지를 못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후에 이야기를 듣고 납득이 갔죠. 아, 이거 네, 건드릴 수가 저도- 없다. 네, 저도 그렇게 납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제 앞에는 조상분이 서 계시고요. 네. 제 뒤에는 정말 신들이 서 계신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친가인데 이게 몇 대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앞에서 막아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 동자, 동녀, 선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밀어주고 계신데요. 근데 제가 못 느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라인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까지 얼마나 심사숙고를 하셨을지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저희 네네. 시청자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몇십 년의 세월을 한 번에 함축해서 말씀하신 거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제 무속의 길을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이분은 그만큼의 세월을 다 겪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신다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저도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신을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해서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라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라인님이 본인이 직접 판단하셔서 하시는 네.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심스럽게. 네. 네, 그리고 저도 되게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이게 저도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좀 상황이 될까봐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 뭘 아냐 저도 뭐 아는 건 없거든요 사실상. 근데 저는 익히 좀 이야기를 듣기로는 신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전혀 정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다고 듣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면 인간은 정말 힘들고 받기 싫어서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신은 그거를 뭐 그냥 받아야 되는 건 받아. 뭐 예아니오는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간절하게 빌면 아이고 딱하구나 하면서 도와주는 뭐 이런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속인 분이 만약에 이 신을 받게 되면은 네.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입소문을 타게 될 거다.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아. 믿겠지만 아직까지는. 근데 설령 그 선택을 하셔서 그 길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리고 네.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나한테 받든 다른 사람한테 받든 테스트를 받든 그거는 너의 자유인데 너가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그 신중에 기해서 신내림을 받아야 될 것이고, 신선생님이라고 하죠? 신엄마. 그분도 정말 잘 너가 초이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명해지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때 잘못 선택하면 평생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좀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보통 사연이 아니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 네네.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라인님과 네네. 또 대화를 네. 더 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무당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학원도 있다고 뭐. 예. 저는 진짜는요,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되기 싫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라인님께서 이번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 안 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네. 그냥 좀 지나간 과거니까 좀 소소하게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으실 때 꼭 찾아와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귀신을 봐오신 경험과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뭐 종교를 바꿔봐라, 아니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생각들이 다르다, 뭐 틀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저희가.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응원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선택을 하기까지, 그리고 이 과정에 오기까지가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지는 또 나중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